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불투명하다는 소식은 한국 축구계의 걱정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의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뿐 아니라 축구 그 자체를 대표하는 월드 클래스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를 월드컵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은 한국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인데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와 티에리 앙리뿐 아니라 오는 주말 토트넘을 상대하는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까지도 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 상황이 발생한 이후 월드컵 일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클롭 감독의 발언은 심지어 공식 기자회견의 중계가 끝난 이후에도 6분가량 조금은 이제 비공개 인터뷰식으로 장시간 이어질 정도로 격렬했는데요. 캐러거와 앙리 클롭 감독 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든 내용 총정리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선수들이 부상의 악몽을 겪고 있습니다. 월드컵 일정 때문에 평소보다 2022-2023 시즌의 리그 일정, 경기 일정, 챔피언스리그 일정들이 빡빡하다 보니까 많은 경기를 뛰어야 하다 보니 또 피로가 가중되고 무리하게 되고 부상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평소라면 월드컵이 여름에 열릴 때 선수들이 시즌을 마치고 충분한 휴식기와 훈련 기간 3-4주가량의 시간을 텀을 두고 회복해서 전술훈련도 하고 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했는데 이번 월드컵은 유럽 리그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시작하니까 부상이 조금 있으면 회복하기도 어렵고 훈련 시간도 적고 굉장히 이제 촉박하게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열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회가 리그 경기 끝나고 일주일 만에 열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부상으로 인해 이번 월드컵을 불참하게 될 최고의 스타들이 누군지 11명을 세계적인 축구 매체 블리처 리포트에서 베스트 11으로 꼽아봤는데요. 프랑스 대표 골키퍼인 AC 밀란의 주전 골키퍼 마이크 매냥을 중심으로 수비라인에는 첼시와 잉글랜드의 좌우 윙백인 리스 제임스와 벤 칠웰, 수비라인에는 프랑스 대표팀의 라파엘 바란과 우루과이 대표팀의 로날드 아라우호, 미드필드 라인에는 네덜란드 대표의 조르지뉴 베이날둠과 프랑스 대표 은골로 캉테, 폴 포그바, 공격 라인에는 포르투갈의 디오구 조타와 독일의 티모 베르너 그리고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뽑혔는데요. 다만 이 모든 선수들이 결장하는 건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베르너, 조타, 바이날둠, 캉테, 포그바는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월드컵까지 회복이 불가능해서 선수들 본인들도 백기를 든 상황이고요. 주황색으로 표기된 손흥민, 벤 칠웰, 아라우호, 바란, 제임스, 매냥은 출전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우루과이 아라우호 같은 경우에는 출전이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좋은 회복세를 보이자 예비 명단에는 들어갔고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바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개막전 시점 혹은 2차전 경기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리스 제임스도 애초에는 뛰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호전이 잘 되고 있어서 명단에 들 수 있다. 벤 칠웰도 이제 막 다쳤는데 경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안면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의료진이 예후가 좋다 보니까 월드컵 출전은 거의 확신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뭐 어떤 경기부터 뛸지는 모르겠지만 월드컵 자체를 못 나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블리처 리포트는 댐이라고 욕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촉박한 일정 때문에 큰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만 화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브레이킹 뉴스로 타전돼서 거의 뭐 대륙을 가리지 않고 아시아에 가까운 뭐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일본, 뭐 중국, 또 남미의 우루과이를 비롯해서 다른 뭐 우리와 같은 쪽 아닌 나라들 뭐 모든 곳에서 유럽에서도 프랑스의 레키푸지를 포함한 유럽 매체들이 다 메인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의 첫 경기 상대인 우루과이는 우루과이의 대표적인 신문인 엘바이스가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 선수가 최고 스타가 빠지게 된 것은 비극적인 일이자 재앙 같은 일이다. 쓰라헤디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크게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루과이 입장에서 호재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월드컵에서 선의의 경기를 펼쳐야 되는 상태에서 최고의 스타를 볼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마르세유와의 경기를 마치고 안면골절로 쓰러지고 실려나가고 뭐 이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극렬하게 비판한 인물은 리버풀 레전드인 제이미 캐러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전문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최근에 축구계에 다양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CBS 스포츠의 챔피언스리그 중계 패널로 등장해서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나오자 굉장히 강하게 카타르 월드컵을 비판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월드컵이 이 시기에 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스그레이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카타르의 월드컵
월드컵 개최는 부패로 이뤄졌고 당시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죠. 여름에 개최하기로 처음에 유치 운동을 했는데 여름에 개최하는 것은 날씨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로 옮긴 겁니다. 앞으로 몇 주 사이에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선수들이 더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10일이나 2주 정도의 부상 때문에 선수들은 월드컵에서 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역겹습니다. 보통 2주 정도 부상이라면 시즌을 마치고 나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월드컵이 끝나면 2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휴식기 전에 마지막 경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월드컵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회복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즌 경기를 치열하게 치르다가 월드컵에 나가는 것은 리스크가 크고 선수들이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고 불운의 부상으로 정말 별것 아닌 부상으로 뛰지 못한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구성한 게 잘못됐다. 애초에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여름에도 가능하다. 월드컵 경기장에 에어컨도 설치할 수 있다. 다양한 얘기들이 했지만 결국에는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는 낮에 뜨거운 날씨 속에 하루에 4경기를 치르는 조별리그 일정이 불가능해서 개최권을 얻고 나서 옮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캐러거가 비판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까지 다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이제 크게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벨기에 대표팀의 수석 코치이기도 하고 아스널의 레전드인 티에리 앙리도 얘기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면서 마찬가지로 CBS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체 발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아무 일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월드컵에서 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월드컵을 앞둔 경기에서 다치면 선수들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회복하고 또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작은 부상에도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벨기에 대표팀 감독이나 저 같은 코치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월드컵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누구나 코치진과 선수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월드컵만 생각하고 그냥 하자는 것이죠. 대회를 열 거니까 그냥 따라와라. 그런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질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시기가 너무 촉박하니까 월드컵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안 주고 선수들의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여유도 안 주고 좋은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런 기회를 안 줘놓고 그냥 할 거니까 니들은 알아서 해. 가장 중요한 게 월드컵을 직접 치르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인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경기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본인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대비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런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다쳐서 너무나 안타깝고 회복을 잘할 수 있기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얘기를 했는데요. 티에리 앙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를 직접 현장에서 해설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인사하기도 했었고 과거에 손흥민 선수와 따로 인터뷰를 가지면서 한식당에 손흥민 선수와 함께 가서 식사도 하기도 하면서 굉장한 친분을 갖고 있죠. 사실 토트넘과 아스널은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최고의 라이벌, 북런던 라이벌인데 앙리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는 남다른 다른 토트넘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이례적인 친분을 갖고 있어요. 티에리 앙리가 손흥민 선수와 인사한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사랑합니다. 그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쩌면 유일한까지는 아닐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안 되는 영국 전국의 전역의 팬들이 잘하기를 바라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요즘 골을 넣지 못하고 있고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가 골을 넣는다면 축하하고 싶습니다. 토트넘의 골 말고 손흥민 선수의 골만 축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어찌됐거나 모두가 손흥민 선수를 사랑합니다. 사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죠. 상대팀 팬들까지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반응들은 손흥민 선수가 무엇을 대변하는 선수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딱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축구계에서 상대팀 선수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상대팀을 상대로 안 좋은 행동을 한다거나 위협을 가한다거나 적대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축구 자체를 즐기면서 축구로서 즐거움을 주고 멋진 플레이를 주니까 상대팀이라도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호감이 가는 성격을 갖고 있고 친절하고 스포츠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는 선수다 보니까 상대팀까지도 응원하고 나도 사실은 토트넘의 라이벌인 아스널의 레전드인데도 응원할 정도다. 토트넘이 골 넣는 건 내가 축하 못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건 그거만 가지고 내가 축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했었고 또 그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다쳤을 때도 너무나 안타깝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과 리버풀의 이 빅매치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없게 된 가운데 토트넘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클롭 감독에게 현지 기자들이 부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큰 부상과 더불어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클롭 감독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아주 직설적인 비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기자회견이 온라인상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클롭 감독이 중계가 끝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6분이나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이 전체 발언 내용 모두 다 빠짐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싫어합니다. 문제는 아주 명확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누구도 지금까지 월드컵이 3, 4주 남은 이 시점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니까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죠.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 선수가 발생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월드컵이 리그 경기 후에 일주일 만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선수들과 코치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월드컵을 앞두고 사우스햄튼전이나 더비 카운티전에 제가 선수들에게 뭐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고 카타르에서 열리는 것을 떠나서 일정을 왜 이렇게 짰느냐? 그 일정을 짠 것이 모두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비판한 것이고 그 비판을 왜 기자들이 하지 않았느냐? 내 잘못이냐? 선수들의 잘못이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저보다는 기자 여러분들에게 더 책임이 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게 기자 여러분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살아내야 합니다.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뛸 수 없게 되는 건 재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중계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6분 동안 이 카타르 월드컵 사태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정과 또 그로 인한 선수들의 생길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월드컵을 보기 위해 카타르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전 휴가를 갈 거예요. 어쨌거나 월드컵 경기는 볼 거지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월드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카타르가 어떻게 월드컵을 개최했는지 다룬 모든 상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당시 축구계 종사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월드컵을 할 수도 없고 경기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램프를 가진 알라딘이 아니라 누군가 해야 했었고 그래서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선수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왜 선수들이 카타르 월드컵의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남겨야 하나요? 기자들이 메시지를 보내야죠. 기자 여러분은 카타르의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않았잖아요. 선수들은 그저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인데 그런 선수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 솔직히 선수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좋지 않아요. 하지만 대회를 열기로 했고 해야 하니까 선수들은 그냥 경기만 하게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경기장을 건설하던 노동자들의 문제라든지 카타르 월드컵의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자꾸 물어보는데 경기를 뛰어야 하는 입장에서 보이콧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안 좋게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난처한 상황을 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취재해서 너희들의 입으로 다른 관계자들의 입으로 얘기를 해야지 선수들과 감독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년 전에 월드컵 개최지가 카타르로 결정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도 저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도 자신만의 의견과 생각이 있겠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월드컵을 준비하게 내버려 두세요. 다만 기자 여러분이 대회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다면 쓰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 말고 직접 취재해서 쓰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12년 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언론은 의문을 제기하고 무언가를 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됐잖아요. 지금 와서 이런 반응들을 묻고 비판하는 걸 우회적으로 하지 말고 직접 취재하고 직접 컬럼을 통해 의견을 직접 내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카타르는 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니까 경기장을 건설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 날씨에 밖에서 노동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경기장을 건설하던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힘든 상태에서 쫓겨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애초에 개최를 여기서 하게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애초에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 4년 동안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기회가 충분히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 얘기는 이제 와서 선수들이 다치니까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전에 했어야 됐다. 공장 노동자들이 죽고 경기장 노동자들이 죽고 다른 문제들이 예상될 때 그때 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했어야 되는데 다 경기가 이제 다 준비됐고 할 건데 이제 와서 그럼 뭔 소용이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축구인들의 결정이라고요? 아닙니다. 축구 정치인들의 결정이죠. 내가 기자들이 더 잘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럼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이 터졌는데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선수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케인의 주장 완전히 대해서 물어보고 선수들에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축구인들이 결국 너네들이 이렇게 경기를 치르게 한 거 월드컵 한 거 아니냐는데 축구인이라고 하는 이 선수와 감독과 이런 관련된 스태프의 문제가 아니다. 축구의 의사결정하는 축구 정치인들의 문제니까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축구 선수들하고 감독들한테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질문하느냐 난처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클럽 감독의 정말 많은 화가 지금 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도 잘 맞추고 건설 현장도 잘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의 기능이 있는데 언론이 뭘 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빡빡합니다. 토트넘은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리버풀과 홈경기 치르고 11월 10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에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카라바오컵 3라운드 치르고 11월 13일 일요일 0시에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마지막으로 월드컵 전 휴식기까지 경기를 다 치르게 되는데 11월 14일에 월드컵 카타르 베이스 캠프에 모든 나라의 대표팀 선수들이 모이고 11월 20일에 현지 시간으로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정말 타이트한 일정이죠. 문제는 그리고 나서도 토트넘을 비롯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휴식기가 없어요. 월드컵 결승전이 12월 20일에 열리는데 일주일 뒤인 12월 26일 밤 9시 30분에 토트넘도 브렌트포드와 리그 경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트넘에 속한 선수들 중에 월드컵 결승전을 뛴 선수들이 있다면 월드컵 결승전 끝나고 뭐 짐을 풀고 뭐 우승한 다음에 퍼레이드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하러 뭐 며칠 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1월 1일부터 1월 내내 빡빡한 일정이 있고요. 현재 공개된 1월 달에 경기 일정이 토트넘의 4경기지만 카라바오컵도 있고 FA컵 경기도 있어서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정을 좀 선수들에게 맞닥뜨리게 했고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크게 만든 것은 피파를 비롯해서 UEFA라든지 축구계의 종사자들의 문제인데요. 그런 가운데 큰 부상을 입게 된 손흥민 선수 부디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잘 회복하고 잘 기운내서 일단 본인의 꿈이니까 본인의 전성기에 뛰고 싶은 그런 월드컵 무대에 좋은 모습으로 나와서 또 좋은 플레이 펼치기 기대하겠고 그리고 그 뒤에는 앞으로 다시는 월드컵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월드컵이 이렇게 열리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준TV 역시 이런 소식들 다양하게 다루고 또 해외 언론과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쾌유를 기원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술 이후의 경과 전해지는 대로 한준TV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